드라마제니입니다. 3화기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7회의 스토리를 보면 범인이 누군지는 밝혀진 것이네요. 조이는 정희신에게 자신이 차수열의 행복을 만들어 주었다고 했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차린 정희신은 아들 차수열을 불러 며느리 이정현을 소개해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죠. 완성도 높은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의 작품에 있어 마지막에 생뚱맞은 진범이 등장하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짐작하듯이 이정현을 차수열에게 소개해준 사람은 바로 이정현과 공방을 함께 운영하는 서아라였네요. 드라마 흐름상 진범은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노련한 경찰에 있어 그를 잡는 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요. 하지만 그가 경찰에 아주 가까운 지인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왜냐면 이미 모든 걸 계획해서 접근을 했고 이미 개인의 사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상대의 상황 예측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자신은 이정현과 차수열에 대해 아주 훤히 꿰뚫고 있으면서도 아주 용의주도하게 그리고 철저히 자신의 개인적 상황을 숨겼을 건 뻔한 일이고요. 이미 우리는 진범이 누군지 알고 있었죠. 강영호의 아들 강현중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가 조이라는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그가 이정현에게 아주 가까운 인물, 서아라라는 걸 알게 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정현, 차수열 부부와 너무도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를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이정현은 서아라 집으로 거처를 옮긴 상황이죠. 차수열이 자신의 엄마는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희대의 악명 높은 정희신이라는 걸 이정현에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정현이 차수열을 떠나 서아라 집으로 간 건 차수열의 엄마 정희신이 무서워서가 아니죠. 그 엄마가 누구였든 상관없이 그 이유로 인해 차수열이 자신과의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정현은 결혼 직후부터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을 원했었죠. 하지만 차수열은 이유 없이 반대를 했던 입장이고요. 그게 정희신이 원인이었고 자신에게는 거짓말했다는 사실에 차수열에게 실망한 이정현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우선 집을 떠난 것 같은데요. 차수열 역시 그런 이정현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가장 문제는 하필 서아라라는 호랑이 소굴로 이정현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 버렸다는 게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희신과 차수열이 진범 강현중이 서아라라는 사실을 일찍 알아냈다면 이정현이 위험해지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정현이 서아라와 함께 살게 되고 수사의 어떤 상황들이 서아라에게까지 전달되어 버리면서 차수열은 늦게야 서아라 정체를 알아차리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 서아라가 눈치를 채게 되면 이정현이 위태로워진다는 건 불보듯 뻔한 건데요. 서아라 역시 차수열과 정희신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흔적을 지워가는 과정에 정희신에게 연락해서는 이번엔 차수열의 행복을 깨어버릴 거라고 공표를 했던 것 같고요. 자신이 실시간 영상을 공유하면서 벌인 일을 모두 경찰에 넘겨 호텔 객실까지 경찰이 출동을 했기 때문에 조이는 정희신에게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네요. 자신은 정희신을 위해 차수열의 행복을 만들어 주었지만 정희신이 배신했기 때문에 이번엔 그 행복을 모두 짓밟아 버리겠다고 선언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우선 중요한 건 그 이전에 자신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는 것이 되겠네요. 박민재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상황까지 가면서 차수열은 수사팀에서 밀려나긴 했지만 정희신과 공조하면서 내부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죠. 차수열 입장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는 어떤 병원 간호사의 제보였죠. 여성으로 바뀌는 수술을 했던 한 인물이 같은 경우에 여느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상한 말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여성이 되려는 이유가 외부 사람이 경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했죠. 그가 강영호의 아들 강현중이라면 그렇게 바뀌려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타인의 경계를 풀기 위해서라는 말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강현중은 어릴 적부터 동네의 애완강아지와 고양이 등을 해치고 다녔습니다. 이제 어른이 된 입장에 사람을 해치려고 한다면 경계 없이 다가가기에 여성의 모습이 훨씬 유리하다는 걸 의미했던 것인데요. 그가 강현중이라고 가정할 때 가장 중요한 열쇠는 그 수술을 한 병원 원장이었죠. 차수열은 간호사의 제보를 수사팀에게 알렸고 수사팀에서는 그 원장을 만나려고 노력하게 되지만 정작 연락이 닿게 되는 사람은 차수열이 아닐까 싶네요. 그 원장은 아마도 강현중이 조이라는 걸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일 것 같은데요. 특히 조이라는 이름은 인터넷상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일종의 닉네임이었죠. 그렇다면 병원 원장은 강현중 대신 다른 이름을 쓰는 조이의 실제 이름을 알고 있겠죠. 뿐만 아니라 성형을 자신이 해주었기 때문에 얼굴까지 알고 있을 건데요. 아마도 차수열이 원장을 만나 실제 이름에 몽타주까지 나온다면 진범을 잡는 일은 생각보다 아주 쉬워지겠죠. 물론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조이는 아직 자신이 이정현 차수열과 가까운 사이라는 걸 정희신에게 밝히지 않은 때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흔적을 어느 정도 지우고 나서 정희신에게 도전장을 내밀 생각일 것 같은데요. 아마도 서아라는 차수열이 그렇게 빨리 자신을 향해 차곡차곡 다가온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네요. 자신이 정희신을 흉내내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에만 몰입한 채 아무도 자신을 모르리라 안심했던 건데요. 사실 호텔에서 벌어진 사건을 저지르면서 조이는 정희신이 흥얼거렸던 노래를 자신도 똑같이 불렀었죠. 그것이 특정돼서 이미 강영호의 아들 강현중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 함께 살았었기 때문에 정희신은 차수열과 이정현이 위험하다고 이미 판단을 했던 것인데요. 결정적으로 조이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정희신에게 내보이는 건 병원 원장을 없애버린 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병원 원장이 자신의 신분을 공개해버리면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숨어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조이의 목적은 자신을 배신한 정희신에게 보란듯이 차수열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것일 텐데요. 당연히 그 도구로 이정현을 타깃으로 삼을 것이고요. 아마도 박민재의 장례식에 참석한 상황에 조이는 우연히 차수열이 병원 원장과 연결되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겠네요. 사실 조이는 이미 이정현과 차수열에게 아주 밀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정현을 부추겨 차수열 고향집도 찾아갔었고 박민재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를 만들기도 했었죠. 이미 인터넷상에서 조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박민재와 소통하던 입장이었지만 차수열의 아내 이정현의 친한 언니로 또 다른 인물인 것처럼 박민재와 인연을 만들었던 건데요. 아마도 이미 조이는 박민재를 없애버리겠다 계획을 하고는 이정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 상황에서 판단해 볼 때 조이는 차수열의 수사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는지 알기 위해 이정현 옆에 바짝 붙어 있을 건데요. 그러다 결국 엿듣게 되겠죠. 자신의 수술을 맡았던 원장까지 이미 차수열이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타겟은 우선 그 원장이 되겠네요. 그렇게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놔야만 자신이 이정현을 타깃으로 삼아 정희신과 거래를 하게 될 때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떤 물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아라가 조이라는, 조이가 강현중이라는 물리적 증명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 이를 벌여보겠다는 심산 같은데요. 결국 조이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정희신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겠네요.
이제까지 보여준 정희신의 태도로 판단할 때 위험한 상황을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자신의 며느리 이정현이 위험에 처했고 그 일은 결국 자신의 아들 차수열의 행복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라는 걸 정희신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입장인데요. 정희신이 조이를 찾아 원하는 장소로 가게 되고 결국 정희신은 이정현을 구하게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조이의 손에 세상을 떠나게 되겠네요. 어쩌면 정희신은 자신의 남은 목숨이 아들 차수열을 구하는 데 쓸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람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정희신이 이정현을 구하러 가는 과정에 차수열은 큰일 난다며 몹시 반대를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차수열은 평생 엄마를 원망하며 살았었죠.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어떤 위험에 처했었는지, 정희신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냥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악랄한 인간이라 생각했을 뿐이었는데요. 하지만 공조수사를 하는 과정에 아버지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정희신이 그런 많은 나쁜 짓을 한 대상은 모두 가족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엄마를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병적으로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건데요. 정희신은 차수열의 그런 마음의 변화를 이미 읽었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아들을 위해 내놓는 것에 조금도 지체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네요. 사실 아직 드라마에 드러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정희신과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인데요. 그리고 박민재의 아빠 박은배와의 문제도 프랑스 드라마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려졌죠. 이 부분은 주인공 정희신이라는 캐릭터에 더 강하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작가의 의도로 보이는데요. 우선 박은배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프랑스 드라마에서는 박은배와 정희신이 짧은 열정적인 시간을 가졌고 거기서 차수열이 임신이 됩니다. 박민재의 아버지 박은배는 우리의 사마귀 드라마에서 그려진 인물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사람으로 나왔죠. 오래전 차수열이 살던 그 동네에서 가장 정상적이고 신사적인 인물로 표현되었는데요. 그래서 정희신과 마음이 통했었고 오래오래 마음을 담았던 상황으로 그려질 수 있었네요. 그런데 거기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희신이 자신의 남편을 해친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정희신의 남편은 늘 정희신을 못 믿었었죠. 다른 남자와 무슨 이상한 관계가 있지 않는지 너무도 집요하게 정희신을 몰아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을 못 견딘 정희신이 남편을 어떤 날 밤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정희신이 저지른 첫 사건이었죠. 그로부터 8년 동안 자신의 분노를 자극하는 남자를 발견하게 되면 정희신은 스스로 단죄하면서 살았었는데요. 원래의 프랑스 드라마를 바탕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그 남편의 의심은 아주 이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인공 캐릭터는 정말 다른 남자와 열정의 시간이 있었고 그로 인해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남편의 의심이 이상한 것이고 그 때문에 사건을 저질렀다는 게 매우 정당해 보이지는 않았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의 사마귀 드라마는 작가가 그런 부분을 배제한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왜냐면 의심받을 짓을 한 입장에서 그것을 알게 된 남편이 자신을 몰아세운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해쳤다는 건 매우 이기적인 판단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사마귀 드라마에서는 박민재의 아빠 박은배와 정희신의 사적인 관계는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부분은 정희신이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결말이 될 건데요. 우선 이 부분과 정희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연결하자면 정희신은 정신과 상담 원장에게 자신의 어머니의 최후를 목격했다고 했었죠.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겠지만 특히 정희신이 그런 과거 기억을 상담 원장에게 말을 한 건 자신이 그때까지 저지른 사건들이 모두 그때의 일로부터 발단이 되었다는 의미로 짐작이 가능합니다. 정희신의 아버지 정현남은 화재로 정희신의 엄마를 잃었다고 했었죠. 정희신과 자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요. 자신이 뛰어들어가 구하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엄마를 구하려는 정희신까지 붙잡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참 황당한 건 그 이유가 너무 무서워서였네요. 자신의 아내가 그 속에서 마지막으로 치닫는데 두려움을 느껴 보고만 있었다는 건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뛰어들어가려는 딸을 붙들고 못 가게 말렸다는 것도 거짓말일 것이고요. 정희신이 강연중의 아빠 강영호 사건을 저지른 이유는 아빠가 아들을 너무도 처참하게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민재의 상처들을 보고 박민재 아버지 박은배를 해치려고 도구를 들고 그 집을 찾아갔을 때 마찬가지죠. 정희신은 아버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을 보면 당장 자신의 손으로 그 아버지를 해치고 싶어집니다. 왜냐면 정희신은 자신이 그런 괴롭힘을 겪어봐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괴롭고 아픈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었죠. 태백의 광산촌에서 벌어진 부부싸움을 목격하고 정희신은 또 그 집의 남편에게 사건을 저질렀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일 역시 자신이 남편으로부터 당해봤기 때문에 그 아내에게 자신을 이입했던 것입니다. 강영호를 해칠 땐 강연중에 자신을 이입했던 것이고요. 당연히 어린 강연중은 그렇게 해결해준 정희신을 향해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했었는데요. 프랑스 드라마에서는 정희신 아버지로 나오는 캐릭터가 자신이 그땐 병을 앓고 있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해 정희신을 괴롭혔다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하는데요. 정말 병을 앓게 돼서 물론 그게 정신적인 혹은 심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자식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우리의 사마귀 드라마에선 정희신의 아버지가 어떤 변명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엔 어떤 변명이나 이유가 절대 통용될 수 없습니다. 어떤 방어도 할 수 없는 여리고 어린 자식이라는 대상을 상대로 아버지가 마음대로 괴롭히다니요. 힘도 세고 뭐든지 행위할 수 있는 어른이라는 입장을 이용해 대항할 수 없는 자식을 상대로 그런 일을 벌인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그런 말도 안 되는 짓 때문에 정희신이라는 괴물이 만들어지고 강연중이라는 괴물이 만들어진 것이죠. 아마도 정희신은 조이가 쳐놓은 그물에 걸릴 거라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찾아 들어가게 되면서 자신 역시 조이와 똑같이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걸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프랑스 원작의 결말은 정희신 캐릭터가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나오지는 않죠. 결국 며느리를 구해내고 아들 부부가 원래 갇혀있는 곳까지 발해주면서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사마귀 드라마에서는 정희신이 조이에게 당하는 것으로 결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작가는 이미 박민재의 아빠 박은배와의 관계를 전혀 다르게 만들었죠. 나쁜 사건을 저지른 괴상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엄마 정희신이 결혼 생활 중에 다른 남자와의 관계로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은 우리 정서로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좀 더 자유로운 프랑스의 정서와 우리가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박은배와의 관계를 없애버린 것이죠. 그런 걸 바탕으로 미루어 한국 정서의 모성이라는 걸 이입한다면 아마도 정희신은 자신의 아들 차수열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몸을 던지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정희신이 최중호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걸 털어놓았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었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과 아들과의 인적 관계를 서류상 단절시키는 것이었네요. 아들이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평생 고통받게 되는 걸 정말 원하지 않아서인데요. 지금 공조수사를 하는 과정에 정희신과 차수열의 모자 관계가 수사팀원 모두에게 알려지고 말았죠. 정희신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다시 드러나게 되고 그것도 경찰인 차수열의 친엄마라는 사실이 모두 밝혀지게 된 건데요. 이런 상황에 정희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모자 관계를 아는 수사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것만이 가장 깨끗한 마지막이라 생각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조이가 자신을 해칠 걸 알면서도 조이의 그물에 그대로 걸려들어 줌으로써 그 현장을 제공해 경찰이 조이를 잡을 수 있게 기회를 주면서 자신은 당당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사마귀 드라마의 대단원의 결말일 거라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의미는 가정 속에서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길러내야 하는지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게 될 것 같은데요. 자식을 지나치게 떠받들어 키워서 세상을 발 아래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자식을 소유물쯤으로 생각해서 괴롭히고 망치는 부모가 되는 일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보이네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사마귀 드라마를 통해 가족과 가정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생긴다면 좋겠습니다. 드라마젠이었습니다. 오늘 사마귀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